안녕하세요. 복잡한 정치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딱 1문 애국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1일 대한민국 경제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발 유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정부는 긴급 재정명령이라는 초강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동된 대한민국의 총력 대응 시나리오, 그 긴박했던 국무회의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됩니다.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 재정 명령은 이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대통령이 선 조치 후 보고를 단행하는 비상 시스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이 긴급 재정 명령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76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그야말로 최후의 보검입니다. 국회의 복잡한 입법 절차마저 뛰어넘어 대통령이 명령 즉시 법률과 똑같은 힘을 발휘하는 강력한 비상조치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개혁이라 불리는 1993년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그때나 쓰였던 이 강력한 카드를 정부가 다시 검토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주한 중동발 유가 폭등의 파도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산업 전반과 경제의 근간에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전시 수준의 위중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지금 그 어떤 관행이나 절차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요소,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재경무 장관입니다. 요소는 공공비축 한 달분 추가 확보되어서 지난주하고 다르게 재고 여력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달 비축의 양은 적정한 걸까요? 혹시 한 달 비축 양이 적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물류의 혈관이 막히지 않게 지켜주는 심폐소생 산소통 역할을 합니다. 한 달 비축으로 물류 마비를 방지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매점 매석으로 인한 가격 폭증 억제, 공공서비스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왜 한 달일까요? 바로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변질 위험과 보관에 대한 비용 문제, 그리고 유통기간을 고려한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죠. 과거 아무 대책 없이 당했던 우리 정부가 이제는 치밀한 계산 아래 그 어떤 외풍에도 우리 화물차와 소방차가 멈추지 않도록 철통 같은 예비비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이제 쉽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제가 이 유류 가격, 석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현상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유류의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 다른 나라나 다른 경우 같으면 드디어 기회다 이래서 비싸게 올려서 다 받을 텐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즉각적으로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또 재고는 과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공급받은 물량은 또 과거 가격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점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기존의 재고를 활용해서 새로 설정된 재고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올리지 않은 국민들 그리고 주유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망에 대한 대책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은 품목별 지금 대책을 만들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품목별로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또 참여하는 SNS 방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 징후 포착 시에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대응 조치도 적시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만든 SNS 채팅방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대화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물류의 핏줄이 막히지 않게 24시간 깨어있는 디지털 관제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소식도 모르고 당했지만 이제는 수입업체 사장님과 정부 장관이 한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며 외풍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페인트 등 일부 업체 제품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응 방안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도 중동 전쟁 물가 대응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황에 따라서 물가 관리 품목을 43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가격제 조정 이후에 매일 전국 1만 개 주유소의 가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가로 판매하는 착한 주유소는 적극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생활하고 직접 되는 21개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가격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규 조사도 하고 페인트 업계 관련해서 간담회를 산업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의견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고, 오히려 가격 인상보다는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 가능성을 또 문제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가격도 최대한 안정화될 수 있고 수급 조절도 해서 이 부분 국민들의 그 걱정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수급방 관련 조치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석유입니다. 한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체 물량 확보와 수요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외교, 재정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축유도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오부제, 캠페인,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전략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3월 27일부터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되 서민 생활 완전과 취약계층 부담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농민, 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와 등유는 인하폭을 확대하고 어업인을 고려하여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천연가스는 중동의 가스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나 대체 물량을 전쟁 초기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프타 및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나프타 수급은 공급망 전반에 중요한 만큼 나프타 수급을 선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나프타의 매점 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 수입에 대한 단가 차액 지원, 저리 융자 및 신용장 한도 확대 등 국외 도입 확대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의료, 산업 필수 소재, 생활 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11개 업종별 주요 기업 공급망 중심으로 일일 수급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중입니다.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헬륨, 황산, 수액제 포장재, 에틸렌 가스 등은 현재까지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석유화학 제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공급망도 매우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면밀하게 수급 상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 매석 금지, 필수 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존 관행에 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됩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행정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지키는 정부를 넘어 길을 여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철통 같은 비축과 예비비로 막아내 국민을 안심시키고 동시에 그 위기를 동력 삼아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대한 산업의 파도를 타려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둔 이번 회의의 결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